안녕하세요. 유키즈 온더 생명 진행을 맡은 예비사회복지사 정찬혜, 김경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중간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중간평가를 총 4부로 진행할 예정이고 열흘간 실습의 내용을 인터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스트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간평가의 첫 번째 주자 예비사회복지사 이한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있는 열정걸 고려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하는 게 있죠. 저희의 오늘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먼저 한슬쌤부터. 네, 저는 오늘의 기분을 치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치과란 꼭 가야 하고 피할 수 없지만 가기까지 떨리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막상 다녀오면 별거 아니네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은 치과에 가기 전처럼 되게 떨리고 긴장되지만 마무리할 때는 중간평가 어렵지 않았네? 우리 좀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진쌤도. 네. 저는 오늘의 기분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을 하면 떨리고 설레듯이 지금 제 마음 또한 아주 떨리고 설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오늘의 제 짝사랑이 성공하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여진쌤이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중에 가장 막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잘 해주시던가요? 아유, 당연하죠. 예비사회복지사님들이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막내라고 엄청 챙겨주셨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해야죠. 그러면 한슬쌤께서는 공주에서부터 여기까지 통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안 힘드셨나요?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활동을 할까? 이렇게 기대를 하다 보면 어느새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끝날 때까지 지각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슬쌤에게 본격적으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사회백신 프로젝트의 목표 중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대면과 비대면, 2번 디지털 서비스, 3번 정보 활용 능력, 4번 지지체계, 5번 서비스 전달 체계.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정답은 5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회백신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먼저 사회백신 프로젝트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 돌봄, 교육, 고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지원하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가 기획한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사회복지관은 4가지 목표를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대면 비대면 연계, 주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영상 자서전과 같은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이 프로젝트가 한슬쌤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왔나요? 저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사회복지라는 게 서비스를 직접 대면하고 그렇게 해서 제공하는 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많은 기관들이 별다른 대책 없이 폐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때부터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전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기존에 분절화, 개별화되어 있던 5개의 사업과 기관들이 연합해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실습 기간 동안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영상을 활용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론 여진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는 배우로 오해받을 정도의 미모를 가지신 관장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관장님의 성함을 골라주세요. 1번 배영길, 2번 박서준, 3번 박보검, 4번 장동건, 5번 현빈. 골라주세요. 4번. 너무 어려운. 네, 너무 어려운. 저는 4번 장동건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쉽게 1번이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네, 그러면 장동건 닮은 관장님께서 복지담론을 진행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따로 기억나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욕구와 인권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예전 무지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원금이 들어왔을 때 의견이 갈린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한쪽은 모든 반에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다른 한쪽은 장애인 학생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말을 듣고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복지 담론을 듣기 전에는 욕구가 우선이라 생각하여서 욕구를 골랐을 것 같은데 복지 담론을 듣고 난 후에는 역시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인권을 우선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장애인은 1층 시설만 이용할 수 있고 2, 3층 시설은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엘리베이터는 욕구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인권을 우선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2개의 문제를 냈고 2개의 문제를 다 맞출 경우에 상품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한 문제를 틀리셨기 때문에 상품은 없습니다. 네. 아쉬운데요? 아쉬운데 저희가 대신 사회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은정쌤과 재성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슈팅스타 전재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밝은 에너지를 가진 인간 비타민 이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상큼한 소개였는데요. 혹시 오늘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오늘의 기분을 공동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모여서 형성되는 건데 오늘 여기 모인 예비사회복지사분들과 이런 중간평가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를 그렇게 가깝게 생각해 주실지 몰랐는데 굉장히 감동이네요. 이어서 은정쌤 말씀해 주세요. 저의 오늘 기분은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중간평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간평가를 영화라고 표현하더니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은데 은정쌤께서 대표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힘든 부분이나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속 썩이는 사람이요? 생각나는 사람 있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저는 오히려 동료 예비사회복지사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동료 분들에게 제가 어떤 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를 앞에서 이끌 정도로 리더십이 뛰어나지도 않고 아직 배워갈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런 점을 극복하고자 대표라는 자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믿어줘서 저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실습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사회복지는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핫식스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다들 실습은 처음이라 은정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은정쌤 말처럼 마지막까지 서로 돕고 존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게요. 그럼 재성쌤, 벌써 생명복지관을 안 지 1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기 전에
한 사회복지사한테 절대 사회복지하지 말라라고 당부해서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명복지관에서 활동을 하다가 실제로 주민들이 실제로 인사를 받았을 때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을 찾아뵙고 자연스럽게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파남이 처음이라 이곳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럼 재성쌤은 마을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남동에 그린코어라는 새 아파트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전에 이 길의 이름이 땡땡밭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사과, 2번 딸기, 3번 포도, 4번 참외, 5번 수박. 정답은? 정답은 3번 포도입니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뒤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민들한테 들었었는데 포도밭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포도가 하나도 없는데 왜 포도밭길이야 하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포도가 잔뜩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도밭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역시 지역 주민다운데요. 실습 기간에 마을 탐방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 활동이 재성쌤에게는 좀 더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비사회복지사 이전에 지역 주민으로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어떤 집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부장님께서 아이의 시선으로 마을을 한번 탐방해보라 라는 과제를 주셨고 같이 예비사회복지사분들과 탐방할 때 새로운 시각으로 마을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살짝 불안했는데 아이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시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는데 의외로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다녔던 길이 새롭게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을 탐방을 통해서 마을을 바라보는 사회복지사의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네요. 그런 점을 활용해서 더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정쌤, 오래 기다리셨죠?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은정쌤을 위한 시간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앞서 재성쌤에게 퀴즈를 냈는데 은정쌤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럼 여기서 퀴즈! 사회사업 가치 철학 학습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복지요람, 2번 복지요결, 3번 복지요절, 4번 복지요정, 5번 복지요요. 정답은? 아침마다 진행했는데 잊을 리가 없죠. 이 정답은 2번 복지요결입니다. 정답입니다. 복지요결을 굉장히 열심히 들으신 것 같은데 은정쌤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이 하는 사회복지는 분명히 전문성이나 직업윤리 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요결 중 사회사업가 부분에서 사회사업가는 거들어주는 사람, 얻게 하는 사람, 주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태 사회복지라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러한 가치를 확립하기 전에 봉사를 하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요. 하지만 사회사업가에 담긴 내용을 통해 주체는 나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회복지사가 주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얻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저한테 있어서는 주체성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가지 퀴즈를 모두 맞히셨기 때문에 상품이 있습니다. 뽑아주시죠. 네, 제가 상품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뽑으신 걸 앞으로 보여주십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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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회자를 뽑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 진행도 잘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경원 예비사회복지사님과 정찬혜 예비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나무를 좋아하는 예비사회복지사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어캣처럼 작지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정찬의 예비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오늘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알약인 것 같습니다. 약이 정말 쓰잖아요. 하지만 약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죠. 지금 평가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긴장하고 힘도 들긴 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견해가 더 발전하고 있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알약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는 벌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종결까지 절반이라는 시간이 남긴 하였지만 저희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 만났던 면접날이 눈앞에 서네요. 이렇게 눈앞에 서는데 중간평가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직 잘 실감이 나질 않아서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와, 오늘의 기분은 시적이고 감성적인 알력과 별서로 표현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두 분께 개인 질문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경훈쌤, 대전에서도 여러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을 실습지로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전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직 정확히 제가 어떠한 걸어갈 사회복지 방향을 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업 때 프로포즈를 작성하면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생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의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독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지속적인 지지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즉 마을 만들기에 비전이 있고 이러한 방향이 체계적인 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싶다 생각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그런 기관이라 생각을 하여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경훈쌤께서 종합복지관은 여기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는 동안 뜻깊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찬혜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찬혜쌤이 대학교 선배 사회복지사 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선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학교에서만 보던 선배님들을 실습 현장에서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학교 선배님이 아닌 선배 사회복지사가 된 선배님들이 멋있고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후배님들에게 당당한 선배가 될 수 있겠죠? 은정쌤 말대로 선배님들이 오다 가다 장난스럽게 던지시는 인사가 실습 중에 긴장되고 힘들었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찬혜쌤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도 언젠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성쌤, 다음은 본격적으로 경훈쌤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경훈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이니까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네,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미사고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2번 미팅은 사서 고생. 3번 미나리 사지 말고 고사리 사세요. 4번 미리 사지 말고 고장나면 사세요. 5번 미주야 사랑해 고생 안 시킬게. 정답은? 저는 5번 미주야 사랑해 고생 안 시킬게. 아, 5번이요? 확실한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서윗한 답변이었지만 안타깝게 틀리셨네요. 정답은 1번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였습니다. 아, 경훈쌤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까지 미사고와 수다 씻고 공동체 밥상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중간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팅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체 밥상 미팅 때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르신들께서 모두 쾌활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와 소통하려 해주셨고 그런 덕분에 편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프로그램에 대한 의의와 효과를 알고 진행하여 더 보람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사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약간의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첫 미팅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사전 회의에서 실무자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회백신의 네 가지 목표의 아래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연계되어지고 진행되는지 또 이런 체계의 필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내일 본격적인 공동체 밥상 활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분들과 함께 뜻깊은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느쌤께도 제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윗한 경우쌤께서는 안타깝게 틀리셨지만 찬혜쌤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인내와 끈기가 가장 좋고 상황 판단력이 빠른 예비사회복지사님은 누구일까요? 1번 이은정, 2번 김경훈, 3번 이한슬, 4번 고려진, 5번 정찬혜. 과연 몇 번일까요? 3번 이한슬 예비사회복지사님이요. 네, 3번 정답입니다. 예비사회복지사님들과 함께 강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찬혜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에서 스스로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강점은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습 기간 동안 함께 회의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실습생들과 함께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제가 본 찬혜쌤 강점과 너무 잘 맞습니다. 앞으로도 찬혜쌤의 강점을 통해 마음껏 역량을 뽐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부가 끝났습니다. 모든 예비사회복지사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동안 실습 엣지를 매일매일 작성하고 부장님과 관장님께 슈퍼비전을 받았는데요. 각자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었던 슈퍼비전에 대해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훈쌤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받은 슈퍼비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존에는 단순히 대상자의 관점으로 도움을 받고 주는 관계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입장의 동일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무엇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습의 결과가 좋아한다는 부담감이 되게 있었는데 실습 기간 동안 어떤 크고 작은 경험도 저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넘어질 수 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씩씩하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예비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슈퍼비전에서 우리는 가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항상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장님께서 적어주신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라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닿았었는데 결과만 생각해서 앞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능동적인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부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관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사회복지관 내에서 제가 어떠한 역할로 함께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마을의 일들을 함께하고 싶은지 등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저는 하나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막연한 이상만을 바라보고 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 실습이 끝날 때에는 답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은정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주민의 입으로 말하게 하라 라고 하신 허병선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마을의 아젠다, 즉 주민 스스로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마을의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합식스의 중간평가 어떠셨나요? 중간 동안 저희가 목표한 것을 달성한 것도 있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종결평가 때까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합식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확인 실습 중간평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